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드리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4차 산업 시대에 똘똘한 땅이 효자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식을 하든 하지 못하든 생활에서 경험을 하고 계시든 하고 계시지 않든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했다. 그리고 우리는 4차 산업 시대를 살아야 한다라는 정도까지는 인식을 하고 계실 거고, 또 거기에 맞춰서 그럼 4차 산업이 됐을 때 나는 어떻게 나의 삶을 운영할 건지, 삶의 경영 방향들도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또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한 대안을 준비를 하고 가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4차 산업에 대한 기술, 그 기술의 혁신, 핵심 기술 사업으로 통해서 4차 산업의 혁신을 일으키는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의식주와 주거 환경이나 업무나 학교들, 이런 배우는 채널들부터 너무 많은 것들, 교통부터 의류, 의식주에 대한 것도 있고 영양도 있고 또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오는데요. 그 부분을 잘 관찰하고 거기에 맞는 대안을 준비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 시대에도 역시 똘똘한 땅이 효자가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 드린다라고 하면 4차 산업 시대가 맞이하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이 자산, 불변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 4차 산업의 또 아주 포인트의 핵심 요소가 뭐냐면 너무나 빠르게 급속도로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빠른 속도로 바뀌다 보니까 가치에 대한 기준들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가치 기간, 가치에 대한 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쑥 지나가고, 그게 유행이 지나면서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그게 4차 산업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소유해서 불변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소유를 해야만 하고, 세상의 모든 4차 산업의 핵심으로 4차 산업의 핵심 시대가 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원자재가 가장 가치를 오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재 사업들이 아주 각광을 받을 거라는 거죠. 나머지 기타 그 원자재를 갖고 제조해서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시장들은 너무너무나 빠르게 급속도로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게 오늘 유행이었는데 내일은 유행이 아닌 것 같아. 다른 신제품이 나오고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4차 산업이 갈수록 더더욱더 원자재 사업에 중심을 둘수록 나의 삶과 나의 수익과 나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내용들은 이미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으면 4차 산업도 땅인 이유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불변의 가치를 갖고 있고, 그 위치, 그 입지의 명당, 최고의 노린자 자리는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리, 똘똘한 땅을 확보했을 때 그 땅 하나로 나의 삶을, 의식주를 평안하게,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이 제목만 들어도 이해는 가실 건데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또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시간을 마련을 한 겁니다. 이 내용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KBS 다큐에서 4차 산업의 혁명에 대한 내용들을 잘 나와 있기 때문에요.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4차 산업의 키워드예요. 4차 산업이 초고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용량을 가장 빠르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4차 산업의 5G의 조건을 가 돼야만이
4차 산업의 사업의 진행이 가능한 구조적인 바탕이 배경이 돼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빅데이터예요. 많은 용량을 빠른 시간에 수시로 소통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빅데이터 조건이 형성이 돼야만 4차 산업이 원활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빅데이터 시설들이 많이 갖춰줘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새만금에도 빅데이터의 최적지로도 뽑고 이미 기업들과 유치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스마트 도시가 형성이 되고 스마트 자동차나 자율자동차가 시행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그 기반 시설에는 빅데이터가 받쳐줘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라 해서 대용량을 이렇게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앞으로 이 시장도 크게 좌우가 된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시장도 아주 중요하죠. 4차 산업이 가장 많이 바꾸는 게 뭐냐면 기술과 기술, 기계와 기계가 사람 없이 센서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통계를 내고 그 다음에 진행해야 할 것들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주고 그거를 주문을 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센서를 통해서 주문을 누르면 또 주문도 직접 다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IoT 서비스인데 사물인터넷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초연결 시대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모든 것들이 4차 산업 기술에 의해서 다 모든 것들이 센서에서 연결이 돼야만 하기 때문에 초연결 시대라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는 거, 데이터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데 좀 어려우실 거예요. 관련된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들은 얼마나 중요한 핵심 요인인지 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조금 동떨어진 일을 하신 분들은 거리감이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키워드는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서비스이고요. 사물 인터넷 하고 또 중요한 건 빅데이터가 이 기술이 받쳐줘야만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기술 핵심 기술로 인해 4차 산업 시대의 핵심 사회의 키워드 변화의 키워드가 뭐냐면요. 저경기라는 거죠. 저성장 시대를 맞아 저경기 그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저 일자리의 시대가 그 저경기 저성장 시대에 같이 동전의 양면성처럼 따라오는 게 저 일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저 일자리에 우리는 먹고 사는 부분의 의식주 수입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땅 투자를 했을 때 집 문제도 해결하지만 임대 수입을 통해서 나의 그 월 수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되게 많은 투자 상품들이 있지만 나의 매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월세 수입을 보장하고 인세 수입을 줄 수 있는 게 특별한 능력이나 자질 없고 특별한 소질이 없는 분들이 될 수 있는 월세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건물주예요. 근데 건물이 지어진 거, 도시화가 된 곳에 건물이 지어진 걸 사시려고 하면 솔직히 평생 벌어도 건물 하나 갖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칠 수 있는 땅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최소의 금액으로 가질 수 있는 평수를 가져서 건물을 가지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소액을 갖고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그리고 안전한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저금리 시대예요. 그래서 투자에서 금융 쪽에 화폐 쪽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시대도 이미 바뀌었다는 거예요. 부를 창출하는 방법들이.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뭐 적금이나 연금, 보험 등을 통해서 자산을 키워가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술에 따라서 자산 투자하는 상품도 틀려졌다라는 걸 꼭 인식하시면서 유념하시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요. 저금리 저소득 시대로 오면서 어떤 변화가 또 왔냐. 옛날에는 소유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지금은 소유 자체가 세금부터 관리비부터 부분이 규칙적으로 매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수익률이 작으니까 수익이 적으니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는 방법으로 바뀌는 거죠. 아주 효율적인데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수익을 벌기가 어렵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않고 공유나 렌탈을 통해서 내가 필요할 때 임대로 쓰고 반납하고 이런 식의 문화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집을 공유하는 서비스도 있고 자동차인데 내가 일하고 있는 시간에는 다른 사람이 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공유 서비스도 있고 다양하게 요즘엔 자전거도 공유로도 진행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유하지 않고 공유 오피스텔도 사무실도 공유를 해서 쓰고 내가 필요할 때 적당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사무실에 갖춰져야 하는 모든 집기가 갖춰져 있는 공간을 임대해서 쓰고 필요한 그 사용한 만큼의 비용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내는 그렇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4차 산업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고속이라는 것.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정보도 3차 산업 시대의 정보화 시대에도 엄청난 속도로 정보들이 바뀌었는데 더 초월해서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정보화 시대 10년의 정보화 시대가 4차 산업에 대한 1년의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정보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기술 투자를 한다는 것 정말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전 시간에도 얘기 드린 거 대한민국의 5대 재벌들이 기술 생산 활동에 투자하지 않고 땅 사재기에 주력하는 이유가 뭐냐면 워낙 빠르게 기술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기술 투자를 해서 돈을 투자해서 새로운 신기술이 나와도 이 유지 기간이나 그 기술 투자비를 수익을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그 수익이 나을 수 있는 그 채산성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사업성이 안 맞다 보니까 기술 투자를 안 하고 오히려 이렇게 땅 투자에 더 집중을 한다라는 거죠. 사재기를 할 정도로 표현을 쓸 정도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그 재벌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4차 산업 시대의 핵심 자산 키워드예요. 그럼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는 무엇이 소유의 가치가 있겠는가? 그리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는데 과연 그러면 어떤 것만 소유를 하려고 하겠는가? 왜요? 모든 상품의 가치는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그러니까 수요자가 공급의 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공급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요자가 많은 것들을 찾을 때 공급하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치가 측정이 되잖아요. 근데 4차 산업에서 자산으로 갖고 싶은 게 뭐겠느냐 과연 그 소유의 가치 그 유일하게 소유 가치를 가지려고 하는 모두 만인이 원하는 자산 가치가 있는 게 뭐겠냐 바로 자연과 땅과 식량이라는 거죠. 식량은 어차피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식량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땅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 자연이라는 건 우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생산해낼 수 없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세계적으로 자연에 대한 가치가 아주 높아질 거예요. 요즘에도 환경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인정하는 자연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유네스코에 올라가서 전 세계가 보호의 가치가 있는 세계에서 또 이렇게 검증되어 있는 가치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는 유네스코에 올라가 있는 자연이 있는 그 자연 상품이 있는 뭐 자연 유네스코에 올라간 그 가치가 있는 곳에 있는 땅을 소유한 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땅이고 앞으로 대출 시장 자산에서 내가 무언가 대출을 받아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장 역시도 담보의 가치가 있는 게 무엇이냐. 이젠 자동차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너무 흔하고 가치, 소유할 가치를 이런 소비자들이 4차 산업시대에 맞이해서 가치로 느끼지 못하는 거. 굳이 그건 내가 필요할 때 그냥 빌려 쓰는 거지 내가 갖고 있으면서 세금 내고 또 유지관리비까지 내면서 그리고 내가 그거를 갖고 있는다고 해서 나의 자산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자산 가치의 가치가 없는 이미 상품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자동차나 집 같은 거에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자산시장은 앞으로 땅이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가치를 불변의 가치를 갖고 내가 힘들게 벌 수 있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지만 그 기간 안에 벌어서 그 수익에 내가 힘들게 번 이 자산 그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돈으로 갖고 있을 때는 물가 상승의 원리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지는 그 손실까지도 없는 이 땅은 불변하고 우리나라의 노린자들이 아주 귀한 땅을 갖고 있을 때 최고의 입지의 땅을 갖고 있을 때 그 지역의 땅을 갖고 있는데 그 지역이 또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자연의 가치 있는 지역의 땅이면 더더욱더 극대화가 되고 앞으로 전 세계가 금융 통합이 되고 모든 경제가 같이 글로벌로 같이 다 운영이 됐을 때 지금은 대한민국에 대한 가치가 있지만 국가에 대한 그런 식별하는 그런 국민성이 있겠지만 조금 지나면 오히려 이제 교통의 발달, 기술의 발달의 교통으로 인해서 국가 간의 관도 많이 흐려질 정도로 그렇게 그런 부분이 뚜렷하진 경계가 뚜렷하지 않게 또 시대가 바뀔 건데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어느 나라이든 가장 가치 있는 땅을 소유하는 게 여러분들의 부를 창출할 수 있고 그 땅을 선점하는 것이 앞으로 내가 정말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부유하지 못한 삶을 살고 내 자식에게도 대물림을 시켜줄 수 있는지 이게 결정되는 게 2020년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자산을 확보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인식하시는 분도 있고 인식하지 못하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많이 모르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자산 시장이 변한다라기보다는 땅이 안전하고 확실하니까 그리고 2020년대 나라에서 땅의 45조 토지 보상을 푼다니까 2020년도는 토지구나 라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 단순한 그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면서 앞으로 땅 외에 소유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땅을 소유하는 게 아주 가장 투자의 원칙이 바로 희소성 있는 자산 상품을 확보하는 거고 희소한 상품 내가 확보하는 게 가장 희소하고 불변하고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치가 손실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든 5천이 계속 올라가면서 손실이 되지 않는 거예요. 화폐 가치 같이 하락되지 않고
그 자산을 내가 힘들게 번 돈을 그대로 지키면서 계속 물려갈 수 있는 것은 땅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우왕좌왕하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땅에 가장 가치 있는 땅은 미국과 이스라엘과 한국이 될 건데요. 그걸 아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왜 이 세 곳을 얘기할까 하고 생각을 한번 하시고 그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땅이 어디냐? 바로 새만금입니다. 왜요? 수도, 그것도 경제 수도를 대한민국에서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대한민국 국가를 먹여 살리는 생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심장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이든 수도가 가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산업도 밀집되어 있고 가장 장생하는 지역이 바로 수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수도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 강남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현재 맞이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집중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는 제가 연속해서 댓글로 이어서 보실 수 있도록 남겨드릴게요. 이어보기를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처음 투자하시는 분의 처음에서 끝까지 같이 투자를 하고 처음 토지 개발지 토지 투자하시는 분 정보를 제공해서 공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처음 저와 같이 해보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길잡이가 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고요. 살 때도 중요하지만 팔 때 어떻게 파냐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살 때, 팔 때 모두 다 안내를 해드리고요. 또 처음 계약하시는 분들, 부동산 투자, 땅 투자하시는 분들은 걱정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서 또 안전하게, 확실하게 보상받으시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지금 대한민국 새만금 경제 수도에서 부안 지역에서도 최우선적으로 1순위로 개발하고 먼저 도로가 나면서 도로 나는 추구에서 먼저 개발하겠다고 국가가 허가해놓은 땅 중심으로 개발 계획 있는 땅 도로 보장이 끝나서 도로가 개발되고 있고 인도가 나고 있는 그렇게 지금 당장 투자하면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땅들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이 최상의 입지 정말 이 땅 똘똘한 땅 하나로 나의 인생과 나의 자녀 그리고 우리 가문을 바꿀 수 있는 땅을 확보해 주고 투자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용기 내셔서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여러분들의 그 소액으로 가장 큰 효율성 있는 입지와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빠르게 움직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오늘도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고요. 항상 지금 현장에서 가장 바로 알아야 하는 내용들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고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을 갖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